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20번과 21번 문제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영상 다 보고 오셨죠? 우리가 문제 유형 자체가 주장 파악하기다 보니까 토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접근하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선생님이 이 지문을 보고서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조금 미리 보여주자면 이 지문에서는 어법보다는 어휘 그리고 빈칸, 문장 삽입을 선생님이 변형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변형 예상된 포인트를 한꺼번에 보고 나니까 이 글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주어가 learning이라는 동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molecules, 그러니까 분자와 같은 특정한 어떤 개념들을 학습하는 것은 이 주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지? 그렇죠. requires라는 단수 취급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요 포인트가 일단은 이 글 전체의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requires 이하 자리를 빈칸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개념에 단 한 번만 노출하는 것,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한 번만 우리가 그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노출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if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어떤 한 학생이 is going to 뭐 하려고 한다면, 기억을 하려고 한다면, 과학의 개념을 기억을 하려고 한다면 그나 그녀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여러 번,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토픽을 보면 미리 알 수 있었겠지만 무조건 여러 번 접근하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접근을 하되 뭐가 중요한 거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접근하라가 포인트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이 훨씬 더 고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휘를 선생님이 찝었어요. 여러분들 어휘라는 것은 밑줄 5개 빵빵빵 같이 친 다음에 다음 중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 어색한 어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어휘 context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무엇이다. one of가 나왔으니까 무엇들 중 하나가 되는 거죠. learning cycle의 장점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learning cycle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학습 순환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부연 설명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첫 번째 뭐를 하게 된다.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할 거야?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죠. 흔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을 받아 쓰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학습 방법 자체가 러닝 사이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글을 읽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이러한 모든 것은이 주어져. 그리고 나서 동사가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가 됐어.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되냐면 훨씬 더 확고한 이해, 그 개념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로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비슷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다양한 방식,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개념을 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사실은 20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조금 속도 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suggest. 자, suggest가 우리가 뭐 제안하다라고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선 제안하다 하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 암시하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러닝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를 암시하냐면 반복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 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5번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5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변형으로, 그러니까 문장 삽입으로 변형을 예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6번째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6번째가 5번째 문장과 7번째 문장 그 사이에 있다라고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5번째 나오거나 7번째 나오는 것, 얘네들이 이제 문장 삽입을 해라 라고 선생님이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사실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장은 참고적으로 7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에 해당되는 6번째를 좀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경우는이야. 각각의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의 개념을 접했을 때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어. 접근을 한다고 했었죠. 그 각각의 경우를 얘기하죠. 각각의 경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개념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가 되는 겁니다. 어법이 휘리릭 지나갔죠. 첫 번째, allows 단수가 나온 이유는 이치 때문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allow,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온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가 나왔죠. 이 내용은 어디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단순히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라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었어.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순한 반복 그 이상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야 했었죠. 그게 바로 different perspective로부터 학생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가능해 준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7번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미리 얘기해 줬죠. 7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20번 문제에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는 건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은이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문장이 바로 6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서 문장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결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이끌어주냐면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복잡한 특징들 또는 미묘한 차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해를 이끌어준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주제를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고 어법도 중간에 선생님 몇 개를 설명해 주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좋은 문제들 속에서 굳이 얘를 어법으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어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휘는 바로 7번째 문장에 있었던 substantive, 실질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어휘 5개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substantive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근데 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면 아 얘가 맞은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substantive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21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신유형이었었죠. 선생님하고 문제를 같이 풀었을 겁니다. 그거 내용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변형 포인트는 일단 20번과는 달리 얘는 설명이 조금 길 것 같아 어법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 어법이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서술형도 같이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빈칸은 알겠는데 선생님 문단 요약은 뭐예요? 문단 요약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40번 문제 유형이 어떤 형태지? 그렇죠. 위에 글을 읽고 아래 조그만 박스 안에다가 한 문장을 적어놨을 거야. 그리고 이 글을 요약했을 때 A와 B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 기억나죠? 그게 바로 문단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의 주제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 주제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2개가 A와 B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업들은 confuse, 혼동합니다. 활동과 성과를 혼동합니다. 선생님 문제풀이에서 confuse, 혼동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활동하고 성과라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것인데 이거를 혼동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활동하고 성과는 분명히 별개야.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같이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결과 기업들을 make the mistake,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한 독해의 팁입니다. 자, 뒤에를 보면 a process, 과정을 기획하는 실수인데 사실 과정을 기획한다는 말이 조금 한국어로 어색해서 선생님 그냥 process라고 할게요. 어떤 process를 기획하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이 process가 잘못된 process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어. 기억나시죠? 자, 그럼 뒤에를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러한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프로세스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sets out, 뭐를 제시해준다? milestones를 제시해준다. in the form of activity니까 활동의 형태로서의 마일스톤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실수를 범한다가 됐어요. 선생님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 이 문장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포인트였는데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이런 문장일수록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milestone. 마일스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해설지, EBS에서 제공해준 해설지에 의하면 획기적인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정표라고 외웠었죠. 근데 이정표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연중 아니면 분기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고 이때 뭐가 있고 등등등을 적어놓는 것들이 마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정해놓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획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마일스톤을 수식하는 뒤에를 보면 마일스톤을 어떤 형태로 적었다라는 거죠. 어떤 목표치 이런 것이 아니라 활동의 형태로서 집어넣었다는 거야. 자, 이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고요. 이때까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돼요. 라고 마일스톤을 정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뒤에 must be carried out이니까 반드시 언제 판매 주기 동안에 수행이 되어줘야 할 어떤 활동의 형태로서 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시하면 안 됐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마일스톤을 제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뭐 때문이라는 거야. 활동의 형태로서 마일스톤을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잔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 잔다라기보다는 내가 몇 강까지 끝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6월 달까지는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며 평소에 내가 시험을 치렀을 때 평균 성적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목표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단순한 행동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잔다 했는데 진짜 3시간 잤어. 근데 공부는 안 했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죠? 우리 여기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 빈칸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랜만에 during 전치사 이 자리에 접속사 while 넣으면 안 되겠죠? 뒤에 명사 하나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sales cycle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대충 감이 왔을 것 같아.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어가 sales people이 나왔죠. 판매원이야. 선생님이 이 문장 서술형 찝었죠. 그럼 왜 그런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매원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doing, 하는 것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하나면 해서 do의 목적절이 지금 what으로 시작을 하죠. What is compensated. 뒤에가 지금 수동태가 됐어. 그러니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보상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분들이 rather than을 통해서 A와 B가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보다는 효율적인 것보다는 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비범한 재능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사실 서술형으로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A와 B의 병렬 구조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럼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예요. if란 접속사로 시작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의 프로세스가가 나왔어. 당신의 프로세스가 뭐를 가지고 있다면 활동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 활동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뒤에를 봤더니 proposal,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또는 make cold call. 이거는 여러분들 make call이 전화 걸다죠. 콜드 콜이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전화가 될 수 있어. 참고적으로 판매하는 데나 그런 데서 콜드 콜이라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계속 전화해가지고 막 고객님 이건데요 어쩐데요 저쩐데요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대학교 때 국내 영어 캠프에서 스텝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국내 영어 캠프 선생님 디렉터로 이제 일을 했었을 때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안내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게 한 100명에서 200명 넘어가잖아 전화하는 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자동으로 딸딸딸딸 외워지면서 그냥 멍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막 하는 전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콜드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권유 전화 즉 콜드콜을 전화하라 라는 등의 이런 행동을 그 프로세스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사실 너의 사람들, 너의 사람이라는 건 너 아랫사람을 얘기해요. 너의 아랫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사실 따로 있는 거거든. 근데 아랫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what이 또 나왔네요. 선생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요번 지문에서 what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that이 나왔네. 이거 조금 당황했죠? no matter what은 익숙한데 no matter that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잘못 나왔나 했더니 6번째 문장에서 또 no matter that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what은 일단 뒷문장 완전 불완전하다. no matter what you like, 네가 뭘 좋아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you did, 네가 뭘 했든지 간에 해서 이렇게 what은 뒷문장이 항상 불완전한데 여기에서 that이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하고 6번 선생님이 같이 챙겨줄 텐데 뒤에 문장을 보면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어가 동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주어가 동사이든 아니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이해되시죠? 그럼 뒷문장 완전한지 체크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콜드콜을 나타내겠죠. 그 전화가 누구에게 가든지 잘못된 고객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전화가 아무에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성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나는 사실 200명한테 전화 돌려 했는데 200명한테 다 전화하면 된 거였거든. 맞죠? 자, 그리고 6번째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콜드콜 먼저 설명했으니까 submit proposal에 대한 설명이 6번째 나올 겁니다. no matter that 마찬가지죠. 뒷문장 완전해요. 그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buying decision은 구매 시점이야. 구매 결정 시점에 즉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뿐만 아니라 그 제안서가 contained 뭐를 담는다 할지라도 부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우리한테 그냥 딱 그 정도만 알려줬기 때문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라 고객의 만족도의 별을 네가 8개를 받아와야 돼. 넌 무조건 200개를 팔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뭐 콜드콜 전화해라. 그 다음에 프로포절 제출해라 정도만 해서 나는 진짜 했거든 해서 끝나게 되는 일이잖아.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7번째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뭐를 요구했다면 단순히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면 그 결과로서 오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다. 그 프로세스가 얻게 되는 전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랑 뭐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활동과 성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기업은 뭐를 필요로 해? 성과를 필요로 하지. 근데 성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뒤따르는 것도 결국 활동밖에 없다라는 게 7번 문장에서 내포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8번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판매원은 have done 한 겁니다. 뭐를 했냐면 그들이 요청받은
것을 한 거죠. 맞죠? what이 계속 나와가지고 8번 같은 경우에는 wh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was asked라는 수동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해되시죠? 9번째 보도록 할게요. garbage는 쓰레기가 들어왔으니까 garbage out, 쓰레기가 나간 거죠. 한마디로 나는 쓰레기 같은 지시가 내려와서 그 쓰레기를 그대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괄호는 뭔가요? 자, 우리가 변형 문제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잖아. 내신에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 원래 그 정답이었었던 함축적 의미 파악하라는 그 정답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문장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가 focused on, 집중하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 여기 있는 ed는 여러분들 본동사가 아니고요.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which are이 생략됐어. 즉, focused가 분사로서 앞에 있는 proces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못 오는데 본동사가 뒤에 end of 동사 ing가 나왔기 때문이야.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활동에 집중되어진 process는 end of 동사 ing 결국 어떻게 끝난다? 비효율적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었던 40번 모의고사 형태의 문단 요약 A와 그 다음에 B 부분을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됐었던 포인트는 액티비티에 집중하는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와 B에 해당되는 어휘 문제, 즉 40번에 해당되는 요약 문제를 대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이 지금 얼추 지나갔는데 얘 ing 외웠다? 그렇죠. end of 동사 ing 결국 어떻게 끝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타내는 they가 바로 says people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it's not our problem.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바로 뭐다? 그들의 문제, 그들이 뭐를 줬기 때문에 멍청한 프로세스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garbage를 줬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제풀이 영상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단 주제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강조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10번에서 여러분들 나래의 법비를 봤다면 여기서 나타내는 garbage가 프로세스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 결국 그 프로세스의 특징이 앞에서 뭐였었다? 액티비티를 담고 있었다. 최종 결론은 활동과 성과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1번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석해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문제는 what이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보다는 21번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여겨지고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선생님이 학습자료 링크 걸어놨으니까 반드시 프린트해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0년 대수능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20번과 21번 문제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